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가 내릴 때면 더 그렇다. 2025년 12월 5일, 나는 해군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강남경찰서를 향해 걸었다. 군복은 오래된 물건이었다. 마지막으로 입은 건 10년 전, 그날 밤의 임무에서 돌아온 후였다. 그 임무는 나를 파괴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임무 뒤에 숨겨진 배신이 나를 파괴한 거다.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서자 로비의 공기가 무거웠다. 야간 근무 중인 신입 순경이 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일어났다. 영접사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신분증을 던지듯 테이블에 놓았다. 박준호 경위는 어디 있나?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유령을 본 듯했다. 준호 형님은? 오늘 야간 근무예요. 그런데 왜 군복을? 나는 웃었다. 차갑고 메마른 웃음. 오랜만에 보는군? 그날 이후로 처음이야.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다른 경찰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KTX에서 내려와 곧장 온 터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날카로웠다. 10년이 그 세월 동안 나는 바다를 떠돌며 배신의 상처를 핥았다. 이제 그 상처를 칼날로 바꿀 때였다. 준호가 나타난 건 10분 후였다. 그는 여전했다. 30대 후반,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 스쳤던 공포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준호야, 내가 부르자. 그는 멈칫했다. 형, 아니, 태준 형이 왜 여기? 이 꼴로. 나는 군복의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이 꼴. 이게 내가 나한테 준 선물이잖아. 10년 전, 그날 밤, 기억나? 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를 안으로 데려갔다. 신문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방은 내가 10년 전 끌려온 곳과 똑같았다. 문이 닫히자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태준 형, 그건 사고였어. 우리는. 사고, 나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신문실 벽에 메아리쳤다. 내가 내 이름으로 증언한 그 사고가? 내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라고? 아니, 반대지. 내가 내 죄를 덮고 나를 대신해 영웅이 된 그 사고.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물 한 잔을 들었다가 엎어버렸다. 물이 바닥에 흩뿌려지며 그의 바지를 적셨다. 형, 제발. 그건 지은이 때문이었어. 그녀가. 지은,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지은. 내 약혼녀. 그 이름은 10년 동안 내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임무 중 실종된 동료의 유품을 훔쳐 팔아넘긴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왜? 그녀가 울면서 빌었으니까? 준호야, 태준 오빠를 구해줘. 우리가 함께 도망갈게.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 뒤의 배신은?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형, 지은이가. 그녀가 나한테 왔어. 임무 후에. 그녀가 훔친 돈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래? 하지만. 형이 알면.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내가 증언을 조작했군. 내 총알 자국을 내 것으로, 내 실수를 내 영웅담으로. 그리고 지은이는? 그녀는 어디 갔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미국으로 갔어. 새 이름으로. 하지만 형, 그건 끝난 일이야. 왜 이제야? 끝난 일, 나는 웃었다. 이번엔 광기 어린 웃음. 내 인생이 끝났어. 해군에서 쫓겨나 가족에게 버림받아 거리에서 잠자며 10년을 보냈어. 너는 경위가 됐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지은이의 돈으로 산 집에서 사는 삶.
준호가 무릎 꿇었다. 형,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돈 그건 범죄의 냄새가 났어. 지은이가 강요했다고. 하지만 형이 알면 다 끝날까봐.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손가락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다. 강요. 누가? 그 임무의 배후, 그 상관. 아니면 내 야망.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모두 엮여 있었어. 상관인 이재민 대령. 그는 지은이의 돈을 중간에서 빼돌렸어. 그리고 나는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 이 순간 나는 알았다. 복수는 시작됐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내 인생을 되살리는 전쟁. 그리고 준호는 첫 번째 희생양. 신문실 밖에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항상 이렇게 비밀을 삼키며 다가온다. 나는 준호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밤 내가 숨긴 모든 걸 말해. 아니면 이 군복 아래에 숨긴 게 뭐냐를 보여줄게. 그는 떨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다. 준호의 고백은 독처럼 느껴졌다. 태준 형, 그날 임무는 함정이었어. 이재민 대령이 우리 부대를 이용해 무기 밀매를 했어. 지은이는 그 유품 정확히는 밀매된 총기 부품들 팔아넘긴 거야. 그녀는 대령의 첩자였어. 나는 숨을 죽였다. 지은이,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 그런 비밀이? 우리는 해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만났다. 그녀는 간호사 지망생이었고 나는 바다의 로맨티스트. 하지만 그날 밤 임무에서 돌아온 나는 그녀의 방에서 피 묻은 가방을 발견했다. 오빠, 이건 실수야. 도와줘. 그녀의 눈물에 나는 무너졌다. 그 가방을 바다에 버리고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너는 내가 물었다. 내가 왜 끼어든 거지? 준호는 바닥을 내려다봤다. 형이 지은이를 감쌌다는 걸 알았어. 대령이 나한테 접근했지. 예태준을 덮어주면 내가 영웅이 되라고. 증언을 바꾸라고. 형의 총상을 내 것으로, 형의 실수를 내 공으로. 나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다. 10년 전 그 임무는 북한 해상 침투였다. 우리 부대는 밀수선박을 납포했지만 총격전에서 동료 하나가 죽었다. 그의 시신에서 나온 유품 밀매된 AK 부품기 문제였다. 나는 그걸 숨겼다. 지은이를 위해. 하지만 대령은 이미 알았고 준호를 매수했다. 지은이는 대령의 첩자였다고? 증거는? 준호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다. 여기. 그녀의 이메일, 대령과 주고받은 거. 그녀는 돈을 위해 나한테도 접근했어. 형을 이용해. USB를 받아든 손이 떨렸다. 나는 컴퓨터를 요구했다. 신문실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자 지은의 사진이 떴다. 미국 라스베가스, 화려한 드레스 차림.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준호 오빠, 태준 오빠는 바보야. 우리 셋이 함께 할 수 있어? 셋. 대령, 지은, 준호. 그리고 나는? 소모품. 왜 이제야 말하는 거지? 내가 으르렁거렸다. 형이 사라진 후 양심의 가책이 컸어. 하지만 대령이 아직 살아있어? 그는 이제 국방부 고위직이야. 지은이는 그의 돈으로 사는 삶, 나도. 그 그늘 아래서. 나는 일어났다. 좋아. 내가 첫 번째 동맹자다. 대령을 무너뜨리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형, 위험해. 그는 모든 걸 쥐고 있어? 나도 죽을 수 있어? 너는 이미 죽었어. 내 양심이. 나는 문을 열었다. 비가 그친 서울 거리가 보였다.
내일 대령의 사무실 앞에서 만나. 증거를 더 모아. 밖으로 나오며 나는 군복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 안에 숨긴 건 10년 전 버리지 않은 그 부품 한 조각. 증거. 그리고 복수의 시작. 집으로 가는 택시 안,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의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서울은 아름다웠지만 내게는 독이었다. 가족은 나를 버렸다. 아버지는 배신자라 불렀고 어머니는 자살했다. 그 죄책감이 나를 바다로 밀어냈다. 상선 승무원으로 10년, 나는 세상을 떠돌며 지은의 그림자를 쫓았다. 그녀의 SNS, 그녀의 새 이름 제시카 김. 이제 그녀를 찾아야 했다. 집난이 원룸대 도착해 USB를 더 분석했다. 지은의 이메일 속에 대령의 비밀이 있었다. 무기 밀매 네트워크. 한국 정치인들까지 엮인 거대한 그물. 그리고 준호의 이름. 그는 더 깊이 빠져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박태준. 오래됐군. 낮은 목소리. 대령이었다. 경찰서에서 준호를 만났다고? 나는 침묵했다. 어떻게 알았지? 너는 아직도 그 바보 같은 복수를 꿈꾸나? 지은이는 나와 함께 행복해. 포기해라. 행복. 그녀를 훔친 내가?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훔쳤다고. 그녀는 선택했어. 너처럼 약한 놈 대신. 전화를 끊고 나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게 아니었다. 이건 정의의 전쟁. 하지만 내 안에 지은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게 나를 약하게 만들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준호를 만났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형, 대령이 나한테 연락 왔어. 태준을 처리하라고. 좋아. 그럼 우리는 그를 먼저.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대령의 사무실에 잠입. 증거를 훔치기.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뒤집혔다. 대령의 사무실은 국방부 청사 7층에 있었다. 보안이 철저했지만 준호의 내부 정보로 우리는 쉽게 뚫었다. 야간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한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형, 확실해. 이건 범죄야. 준호가 속삭였다. 내가 시작한 범죄지. 내가 대꾸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준호의 마스터키로 열렸다. 안은 어두웠고 책상 위에 대령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 우리 부대와 함께. 그 미소 뒤에 숨긴 야망. 컴퓨터를 켜자 암호가 필요했다. 지은이 생일. 준호가 말했다. 5월 15일, 그녀의 생일. 입력하자 파일이 쏟아졌다. 무기 거래 기록, 정치인 뇌물 명단. 그리고 지은의 사진. 그녀는 대령의 팔짱을 끼고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웃고 있었다. 2년 내가 중얼거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경비원. 누구냐? 준호가 먼저 움직였다.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나도 가세했다. 우리는 그를 묶고 입을 막았다. 하지만 소란이 났다. 사이렌이 울렸다. 도망쳐. 준호가 소리쳤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 7층 밧줄로 내려가며 내 마음은 요동쳤다. 이 복수는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거리로 내려오자 준호가 헐떡였다. 형, USB에 다 복사했어. 이제 대령을 신고하자. 아니. 아직. 지은이를 먼저. 나는 미국행 티켓을 끊었다. 준호는 형, 혼자 가지 마. 대령이 사람 보낼 거야. 라고 했지만 나는 고집했다. 너는 여기서 증거를 안전하게.
나는 그녀를 데려올게. 비행기 안, 나는 창밖을 봤다. 태평양의 파도가 내 과거처럼 출렁였다. 지은아, 왜 나를 버렸어? 사랑이었나, 아니면 계산. 라스베가스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그녀의 주소는 USB에 있었다. 고급 콘도.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여전한 아름다움. 태준 오빠.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들어와 이 그녀가 속삭였다. 방 안은 사치스러웠다. 샴페인 병이 굴러다녔다. 오빠, 어떻게? 준호한테 들었어. 내 배신을. 그녀가 무릎 꿇었다. 오빠, 미안해. 대령이 강요했어. 돈이, 가족이. 가족. 내 가족은 서울에 있잖아. 내가 돌봤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오빠, 나랑 도망가. 대령을 버리고.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사랑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문 두드림 소리가 났다. 대령의 부하들. 제시카, 문 열어. 총소리가 울렸다. 나는 그녀를 끌고 탈출했다. 카지노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훔쳐 도망치며 그녀가 말했다. 오빠, 대령은 미쳤어. 그는 나를 이용해 더 큰 걸 계획해. 한국 총선 뇌물. 그럼 함께 무너뜨리자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그녀는 여전히 배신자일까?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준호의 전화. 형, 대령이 나를 쫓아. 빨리 와. 복수는 이제 삼각관계로 변했다. 사랑, 증오, 야망. 서울에 도착하자 지은이는 변했다. 오빠, 나 무서워. 대령이 우리를 죽일 거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녀를 준호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준호의 아내와 아이가 놀라봤다. 이 여자가. 준호가 설명했다. 지은이 형수님. 과거.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증거를 언론에 넘기기. 하지만 대령의 움직임이 빨랐다. 준호의 집에 불이 붙었다. 밤 2시, 화염이 창문을 핥았다. 우리는 간신히 탈출했다. 아이가 울부짖었다. 아빠, 왜?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내 죄야. 지은이가 아이를 안았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날 이후 우리는 지하로 숨어들었다. 모텔, 폐공장. 나는 군복을 다시 입었다. 이게 나의 갑옷이야. 대령의 다음 수는 협박이었다. 내 전화에 아버지의 사진이 왔다. 노쇠한 아버지, 병원 침대. 포기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다음 대령의 메시지. 나는 분노로 미쳤다. 이 새끼. 지은이가 말했다. 오빠, 그만해. 나 혼자 대령한테 가서 끝내자. 아니. 내가 다시 배신할까봐. 그녀의 눈에 상처가 스쳤다. 오빠, 아직도 믿지 않아? 신뢰의 균열, 준호도 변했다. 형, 지은이를 버려. 그녀가 우리를 팔았어. 싸움이 벌어졌다. 모텔방에서 준호와 나는 주먹다짐. 지은이가 울며 말렸다. 둘 다 그만. 나 때문에 다 망쳤어. 그 밤 나는 홀로 나왔다. 한강 다리 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복수는 나를 삼키고 있었다. 내가 정말 정의를 위한 건가? 아니면 지은이를 위한 집착? 다음 날 우리는 대령의 비밀 창고로 향했다. 인천 항구 근처. 무기 밀매의 중심. 잠입 중 총격전이 벌어졌다.
준호가 총에 맞았다. 형, 도망. 지은이를. 그는 쓰러졌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대령의 부하 둘을 쏘아 쓰러뜨렸다. 피가 내 손에 묻었다. 드디어 진짜 살인. 창고에서 증거 상자를 찾았다. 돈 뭉치, 문서. 그리고 지은의 편지. 대령님, 태주는 약해요. 준호는 유용하고. 함께 하시죠. 배신의 증거. 그녀는 모든 걸 알면서도 나를 이용했다. 나는 그녀를 끌고 나왔다. 준호는 병원으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내가 소리쳤다. 그녀가 울었다. 오빠, 그 편지는 위장이야. 대령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 또. 신뢰가 무너졌다. 복수의 길이 갈라졌다. 준호는 살아남았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속삭였다. 형, 지은이는. 믿지 마. 그녀가 대령한테 연락했어. 우리 위치를. 나는 지은이를 묶었다. 모텔방, 그녀의 눈에 공포. 오빠, 안 돼, 사랑해. 사랑. 내가 준호를 쏘게 한 거지?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대령의 부하가. 나 방해하려고. 증거를 보여줬다. 그녀의 폰 로그. 대령에게 보낸 메시지. 그들 위치, 인천 창고. 그녀가 무너졌다. 오빠, 미안. 하지만 너도 알잖아. 대령 없인 살 수 없어. 그는 나한테 모든 걸 줬어. 나한테도 줬어야 할 걸 훔친 놈. 준호가 퇴원 후 합류했다. 그의 다리는 절뚝거렸다. 형, 이제 끝내자. 대령을 만나러 가. 우리는 대령의 저택으로 갔다. 한남동, 호화로운 빌라. 야간, 담을 넘어 들어갔다. 지은이를 데리고 그녀는 이제 포로. 대령은 기다리고 있었다. 응접실, 위스키 잔 들고. 태준, 왔군. 지은아, 잘 왔어. 그녀가 그의 곁으로 갔다. 대령님, 미안해요. 이들은. 끝장내주세요. 최종 배신. 내 가슴이 찢어졌다. 준호가 총을 들었다. 이 새끼. 총격. 대령의 경비들이 쏟아졌다. 나는 지은이를 향해 달렸다. 왜 또. 그녀의 눈물. 오빠, 이게 나의 복수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내가 그 죄를 짊어지지 않았으면. 반전. 그녀의 관점. 10년 전 나는 그녀의 죄를 알았지만 대령에게 팔아넘겼다. 지은이 범인지라고.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고 대령과 손잡았다. 나의 배신. 너도. 나를 배신했어. 내가 중얼거렸다. 대령이 웃었다. 태준, 내가 시작했어. 그 증언으로 나를 보호하려 했지? 하지만 지은이가 더 똑똑했어. 카오스. 총알이 날아들었다. 준호가 대령을 쏘았다. 치명상.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 모두 엮여. 증거는 이미 파괴했어. 그리고 지은이, 그녀는 내 딸이야. 트위스트. 지은이는 그의 딸, 혈연의 배신. 나는 무너졌다. 총에 맞은 어깨. 지은이가 다가왔다. 오빠, 끝내자. 함께. 하지만 그녀의 총이 내 머리를 겨눴다. 미안. 이게 정의야. 준호가 그녀를 쏘았다. 그녀가 쓰러졌다. 형, 왜? 그녀는 이미 죽었어. 우리 손에.
대령은 죽었다. 지은이도. 준호와 나는 경찰에 잡혔다. 하지만 증거 USB는 살아남았다. 언론이 폭발했다. 무기 밀매 스캔들. 정치계가 흔들렸다.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나는 복수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준호는 감옥행. 형, 미안. 나도 피해자야. 나는 풀려났다. 무죄. 하지만 자유는 없었다. 한강 다리 위, 다시 그곳. 바람이 불었다. 트위스트의 여파, 지은이의 편지, 죽음 후 발견. 오빠, 모든 게 연극이었어. 대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랑했어. 끝까지. 그녀는 진짜였다. 아니면 마지막 배신? 독자들이 논쟁할 거다. 나는 군복을 벗고 바다로 돌아갔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 서울의 비가 다시 내렸다. 나는 웃었다. 차갑게. 이게 나의 해피엔드? 아니, 비극.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드러났다.